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의 첫 거래일에 배트맨 일부 인사드립니다. 장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참 여러분들 오늘 또 시장이 상승이 나오면서 더 빨리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에 주요 글로벌 시장 중에서 우리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10월에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 방송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시장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수익 나는 종목들, 알짜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채워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10월에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종목들 선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오늘도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까지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 10월에도 변함없이 이용준 디렉터님 열심히 준비해 오셨으니까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방송 끝까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TV에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오늘 시장 이래서 좋았다, 이래서 안 좋았다, 이런 종목들 나도 수익 봤는데 하면서 자랑도 해보시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채팅창까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채팅창 늘 따뜻한데 그보다 더 따뜻한 진정성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따뜻한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따끈따끈한 마음의 온도와 함께 장이 힘들면 함께 공감해 주시고 또 장이 좋으면 더욱더 기뻐해 주고 계시는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자, 이런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도 장중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됩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해 보시고 또 샵 0082번 문자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더욱더 편한 방법,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좋은 대응, 현명한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거래일을 맞이를 했는데 10월의 첫 거래일 좀 출발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거래일 상승 출발이 매우 좋습니다. 코스피는 2.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3.59%. 굉장히 큰 상승을 시작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분이 오늘 매우 좋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솔직히 오늘 말씀드리면 이 상승의 출발이 지수의 상승의 변곡인지 아닌지는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발적인 상승일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마감 시황을 봤더니 외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코스피가 2200선을 회복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220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2300, 400인데 단발적인 상승으로 2500까지 바로 갈지 아니면 여기 다시 한번 눌렸다 2000까지 밀렸다 갈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안도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지수 또한 다우, 나스닥 모두 2%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424원, 1426원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상승 종목이 많이 나왔는데 상한가 종목은 4종목 나왔고요. 우선주 빼고 뭐 유상증자 이런 종목 빼고요. 4종목 나왔는데 DIC, 셀루메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라닉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볼 게 2종목 정도 있는데 먼저 DIC 설명을 드리면 DIC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계열사인 에코셀이 신설에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했다 이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폐배터리는 영원한 앞으로 꾸준한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루메드는 차세대 수술 로봇의 소프트웨어 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연구 임상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은 진행된다는 자체가 기대감이긴 하지만 임상을 중도에 좌초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셀루메드는 바닥에서 우선 수렴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꾸준히 보고 있는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삼성전자 ARM 전략적 제휴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참여한 업체는 아니지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신규 상장주인데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ARM과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마 신규 상장주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지속적인 흐름이 들어오니까 앞으로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라닉스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자율주행차 흐름이 괜찮았어요. 모트렉스하고 등등이 괜찮았는데 라닉스가 오늘 흐름이 장 초반에 크게 나왔거든요.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이슈는 인텔의 자율주행 전문 자회사인 모빌아이가 기업 IPO를 공개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제출했다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차 이슈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우선 라닉스가 자율주행차로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는 거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라닉스 2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은 마무리는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500선까지 다시 안착을 해줄지는 내일 시장 흐름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아직은 안도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 이야기를 또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크게 좀 상승이 나와준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기는 했습니다만 상한가 안착한 종목은 4종목 있습니다. DIC, 셀루메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라닉스 이렇게 4종목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라닉스 이 2개 종목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ARM 전략적 제휴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라닉스는 오늘 자율주행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텐데 그보다도 이용준 디렉터님의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성적 한 번 더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9월 26일 공개해 주셨던 대우조선해양 현재까지 0.02%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좀 장이 어려운 시기에 공개를 해 주셨던 종목인 만큼 힘든 시기에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포트에 담아봐라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던 종목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9월 27일 공개해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현재까지 1.75%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공개해 주셨던 조일알미늄 보시죠. 6.45%. 굉장히 힘든 시기에도 이렇게 큰 상승폭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9일 이전에 캐스팅 종목으로서도 만나봤지만 그 이후에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자, 16.93% 정말 높은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는 현대약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쪽의 시나리오 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함께 지켜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9월 30일에 공개해 주셨던 데모 보시죠. 자, 오늘 8.36% 상승폭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그 성적, 경이로운 성적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현대약품 그리고 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종목 모두 와이드카드 종목으로서 굉장히 좋은 성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울면 한쪽이 웃고 또 한쪽이 웃으면 한쪽이 울고 이런 성향의 어떤 재료가 있는 거잖아요. 데모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네. 현대약품과 데모가 이제 상반된 개념인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현대약품은 핵 전쟁이 만약에 된다면 요오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핵전쟁에 대한 비상에 대한 대비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데모 같은 경우는 아예 종결이 돼버린다면 재건에 대한 이슈로 보기 때문에 둘 다 상반된 종목입니다. 하지만 둘 다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결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현대약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역배열 종목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선을 그대로 그어놓은 걸 그대로 놔뒀는데요. 역배열 종목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흐름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폭이 큽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재건보다는 핵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강하기 때문인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12% 급등이 나와서 종결됐다. 아마 내일도 기사에 따라 움직이긴 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데모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흐름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핵전쟁을 진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재건주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주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확보도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약품, 데모 상반된 종목이지만 둘 다 종목을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와이드카드 종목 이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FOMC 일정이 11월 1일 날 한 번 더 있고요. 12월 23일 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11월 1일 날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통위 일정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뭐니 해도 오늘 주요 이슈는 러시아가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겁니다. 굉장히 지금 극단적인 공포로 치닫고 있는데, 종말의 무기라는 포세이돈을 탑재한 러시아 해군 군함이 북극해를 향해 출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직접적인 타격을 한다기보다도 북극해에서 핵실험을 단행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무력 시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30일 날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한 합병을 선언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이런 무력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력 시위뿐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핵전쟁이 발생될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요오드 관련주들이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봤을 주요 이슈는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러시아 핵실험은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요오드 관련주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아주 상반되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뉴스를 항상 집중하시고, 이게 좀 어려우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뉴스를 거의 실시간으로 제가 정리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혼자 뉴스 네이버나 HTS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요. 들어오시면 관련 뉴스 정리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와이드카드 종목이었던 현대약품 그리고 데모 리뷰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과 또는 그 반대의 상황에 맞물려서 각각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핵 위협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요오드 관련주인 현대약품 계속해서 치솟을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 전쟁이 종결되었을 때 탄력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데모 8%가 넘는 상승폭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이 이슈 굉장히
첨예하게 그리고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 하나하나에도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치솟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인데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서 정확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방송 초반에 안내해드린 대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현대약품 또는 데모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위권 후보생부터 공개를 해볼 텐데요. 그 앞서서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은 또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 진행해 주실 건가요? 지금 시황은 좋아지고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가장 강한 수급이 들어온 주도주 위주로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의 특기죠. 주도주 매매. 자, 지금 시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주도주 위주의 캐스팅 진행해 보겠다라고 오늘 캐스팅 기준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위권 후보생 어떤 후보생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에서 DIC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LX 인터내셔널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SKI 테크놀로지 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먼저 개인기획사의 DIC입니다. 앞서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상한가 브리핑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자, 역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한가 잘 안착을 해줬고요. 4,0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 장치 제조인데요. DIC 오늘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잘 안착을 해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LX 인터내셔널 볼까요? 5.91% 상승이 나왔습니다. 41,2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에너지, 또 생활자원, 물류 이런 쪽으로 주요 포지션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석탄 관련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SKI 테크놀로지 보시죠. 5.34% 역시 빨간불 켰고요. 55,2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포지션 2차 전지입니다. 네, 이렇게 새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어요? 저는 LX 인터내셔널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지금 석탄 네.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겨울철은 다가오고 있고요. 석탄 수요가 지금 아무래도 석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GS 글로벌 말씀드려가지고 큰 상승이 나왔고 지금도 GS 글로벌 좋게 보고 있어요. 앵커님께도 제 GS 글로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두 번째 말씀드릴 때는 지수 하락에 좀 밀려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GS 글로벌, LX 인터내셔널 석탄 관련주로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팩트만 보면 석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겨울에 지금 벌써 찬바람이 오고 있고 지금 흐름상 보면 겨울철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직도 그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이라도 빨리빨리 돌려야지 지금 에너지가 순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이 현재적으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겨울철 성수기는 도래하고 있고 석탄 가격은 강세이고요. 게다가 그 증권사 보고서를 봤더니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의 20% 이상 상승된 54,000원 정도까지 상향을 했더라고요. LX 인터내셔널이 현재 41,200원이니까 차트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겨울철 성수기가 도래한 것도 핵심이고요. 다른 원자재 대비해서 에너지원으로 석탄은 단기적으로 빨리 취할 수도 있고 빨리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견고한 흐름이 예상되는데 LX 인터내셔널 지금 41,200원인데요. 42,500원 여기 돌파하면 정고점인 46,000원까지 48,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밀려서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42,500원이고요.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관련주인 GS 글로벌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성수기는 도래하고 있고 석탄 관련주 GS 글로벌, LX 인터내셔널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 이야기 앞서서 뭐 저희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이야기를 하면서 짚어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전쟁 상황이 길어진 만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공급 상황이 사실 그렇게 썩 나아진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겨울철에는 난방 계속해서 떼야 될 테고 오늘부터 또 날이 급격히 우리나라도 추워졌죠. 자, 그런 만큼 계속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텐데 그 부분 지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LX 인터내셔널 42,500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46,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석탄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계시고요. 자, 이전에 와이드카드 종목으로도 공개를 해주셨던 GS글로벌까지 함께 그 흐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위권에서는 LX 인터내셔널 캐스팅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가 하면 DIC는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브리핑을 해주실 때도 네.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는 딱히 해주시지 않았어요. 안 했죠. 자, DIC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사실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DIC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주로 이슈가 나와가지고요. 상한가를 굳혔는데 차트에 좀 정답이 있습니다. 우선 일봉상 하락해서 끝났기 때문에 한 상태에서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와서 21선 돌파를 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아갔는데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분봉 흐름에 답이 나와 있는데 상한가를 굳힌 다음에 보십시오. 11시 반 넘어서 한번 깨졌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12시에 기속적으로 깨졌습니다. 12시 반까지 깨지다가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상한가를 굳힐 때는 강력하게 상한가를 장 초반에 굳히고 흐름을 이어간다면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자주 깨지는 것들은 아마도 흐름이 좀 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흐름상 보면 그 폐배터리 관련 이슈들은 사실은 이미 대장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DIC가 상한가를 가고 나도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오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상한가가 여러 번 깨지는 걸로 봐서는 내일 추가적인 강한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DIC는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굉장히 머리 아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분사를 했는데 흐름이 굉장히 나쁘죠. 지금 상장한 이후에 거의 한 번도 특별한 상승을 하지 않고 깨져버렸거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봉으로 21선을 돌파 못하고 깨지는 회사의 모양입니다. 물론 대기업이기 때문에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오늘 기업 분석상 재무제표를 좀 확인하고 왔는데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올해 연간 재무제표 보니까 보십시오. 작년에 영업이익이 890억이었는데 올해 예상치가 33억으로 거의 작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 4%밖에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에 10분의 1 토막이 보다 더 나버린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올해는 이런 영업이익의 4%밖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하락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들은 유보율 같은 경우는 3,000%가 되고 뭐 EPS, 뭐 ROE, ROA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차트에는 이미 영업이익에 대한 반영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연일 저점을 찍고 있지만 아쉽게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기관기획사의 LX 인터내셔널 3위권에서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 DIC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는 캐스팅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먼저 DIC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해줬는데요. 자, 이 상한가에 가기까지 몇 차례 좀 깨지는 흐름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상한가가 몇 차례 깨졌다는 것은 내일 흐름이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이겠고요. 자,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폐배터리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 조심스럽게 하락 예상한다. 따라서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더해서 SKI 테크놀로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차트의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봉으로 21선 돌파 못하고 깨지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작년 4분기 영업손실 29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한 이후에 올해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3분기에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차트에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연일 저점을 찍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이뤄질 수 있을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LX 인터내셔널 캐스팅해 주셨고 GS 글로벌도 덧붙여서 함께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K카 있고요. 기관 기획사에서는 삼성전기 후보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대한해운이 리스트에 올랐네요. 자, 2위권 후보생들 오늘 흐름 어땠을까요?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K카입니다. 2.19% 상승 나와줬고요. 14,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중고 자동차 판매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11만 7,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4.46% 상승 나와줬습니다. 삼성전기 다양한 전자부품 제조하고 있는데 반도체, 패키지 기판, 카메라 모듈 이런 부분들 포지션 영위를 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대한해운도 보시죠. 4.11% 상승 나왔습니다. 2,02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주요 포지션 외항 화물 운송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2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또 2위권 후보생들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네. 중고차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해운 네. 이 세 개 분야 중에서 오늘 좀 이렇게 돋보였던 부분이 네네. 있을까요? 사실은 이 세 개 종목이 각기 다른 섹터이긴 하지만 악재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네. 차트적으로도 신저점을 깨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쉽지 않았다라는 의문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2위권에서는 캐스팅할 종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이 됐습니다. 네네네. 자, 그렇다면 어떤 후보생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우선 순서대로 K카를 먼저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K카 오늘 중고차 관련해가지고 오토엔이 급등이 나오면서 K카에 아마 개인들의 수급이 몰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오토엔과 K카는 분명히 다른 회사이고 이슈도 다르거든요. 먼저 오토엔이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현대글로비스가 미국 중고차 업체를 인수해서 최대 지주인 현대차가 부각됐다 이런 이슈인데 오토엔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분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에는 상승이 나온 건 당연하고 앞으로도 흐름이 좋을 것 같은데 반면에 K카 같은 경우는 전혀 관련된 재료가 없거든요. 오토엔이 올랐다 이런 이슈 빼고는요. 차트 한번 볼게요. K카 같은 경우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의한 하락인지 무엇에 의한 하락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무제표 봤을 때도 특별히 올해는 영업이익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보면 연일 신저가인데 오늘 또 최저가인 어제도 최저가인 13,650원을 9월 30일 날 끊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흐름이 나와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상승보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카는 정확한 K카에 대한 이슈도 없고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8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내년은 좀 양호하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K카 보유자분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오토엔과 K카는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오토엔의 상승을 보고 K카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물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다 아는 대기업입니다. 근데 흐름을 보십시오. 삼성전기, 삼성전자 흐름이 지금 딱 흐름상으로 보면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는 회사의 흐름이거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9월 30일 날 최저가인 10만 8,500원을 찍어주고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재료를 봤더니 좋은 기사는 없고요. 10월 2일자 기사를 봤더니 중국에 우는 삼성전기, 애플에 우는 LG에노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핸드폰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플보다 훨씬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축소되고 수익성 둔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정도 감소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은 영업이익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즉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추가 하락이 나올지 횡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흐름으로는 하락 흐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대한해운인데요.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리는데 해운주는 당분간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HMM을 포함해서 지금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결제를 달러로 받는 해운주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걸 이미 덮어버리는 게 운임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운임 같은 경우는 해상 운임이 하락세가 연일 하락세가 되는데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합니다. 지속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받아야 될 운임은 떨어지고 있고 강달러로 약간 회복할 수 있겠지만 강달러를 감아버리는 게 지금 운임 지수인데요. 2년의 최저치이고 해상 운임 하락폭이 더 크게 이뤄진다고 합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도 지난 30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7% 정도 빠져있기 때문에 차트에 이게 여실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운임이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제가 여기도 동그라미 쳐줬네요. 여기 동그라미 아마 이때도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이때도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보십시오. 이때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9월 30일 날은 최저점인 1910원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상 운임비가 지속적으로 최저치를 찍고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은 해상 업체들은 앞으로도 추가 하락을 예상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상승불을 켰고 2위권 후보생들 중에서도 상승 종목들 많았지만 오늘 캐스팅 대상은 없었습니다. 자, K카 먼저 살펴보면요. 현대글로비스의 미국 중고차 업체 인수권으로 오토엔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모습 보고 K카도 같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분들, 특히 개인 기획사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자, K카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 K카 흐름이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캐스팅하기에는 많이 모자라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 14 시리즈 중국에서 판매가 많이 부진하다라고 하죠. 자, 삼성전기 스마트폰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이런 중국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14 시리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삼성전기 흐름 조금은 어둡게 보일 수 있는 것이겠고요. 자, 그런 만큼 역시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대한해운도 오늘 2위권 후보생에 올랐는데 캐스팅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실 저희 방송에서 오랫동안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하죠. 컨테이너선 해운 운임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올해 초에는 5,100대로 정점을 찍기도 했던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연내 1000선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차트에 이런 모습 반영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따라서 캐스팅할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히려 정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날에는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일수록 조금 더 정말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포트에 담아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더욱더 간절하게 하게 되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만 쏙쏙 골라서 캐스팅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특히나 이렇게 주도주들이 빛나는 시장에서 이용준 디렉터님도 함께 더 반짝반짝 빛을 발하시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1위권에는 오늘 어떤 후보생들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시노펙스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아프리카TV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빅텍 후보생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후보생들 오늘은 어떤 흐름 가져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개인기획사의 시노펙스입니다. 8.11% 오늘 상승 나와서 2,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전자 부품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아프리카 TV 보시죠. 10.69% 상승 나와줬고요. 74,4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인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빅텍입니다. 10.89%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고 5,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네요. 주요 포지션 방산입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중에서 오늘 특히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크게는 2개 정도가 눈에 띄네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이슈가 있던 종목 2개가 어떤 거입니까?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성공 이슈가 있고요. 또 빅텍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아침부터 전 국민들이 좀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이 놀랐겠죠. 자, 빅텍, 북한의 이번에 IRBM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사실상 좀 빅텍이 조금 더 커 보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료의 크기를 봤을 때는 우선 빅텍이 원래 미사일 발사가 되면 흐름이 나오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본을 넘어갔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텍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 외국인 기획사의 빅텍 설명 자세히 네. 들어볼까요? 우선 방위사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기존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빅텍입니다. 사실 스페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기존의 대장은 빅텍입니다. 빅텍이 오늘 흐름이 한번 나왔던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 발사를 하더라도 이제 빅텍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상황은 다릅니다. 북한이 일본을 통과한 중거리 미사일을 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SC에서 강력 규탄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 그 첫 번째 이슈가 그런 거고 탄도 미사일 IRBM이라는 거를 발사해가지고 미사일이 도호쿠를 넘어서 아오모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한 다음에 태평양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어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일본과 북한의 어떤 상황이 진행될지 한번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또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공개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흐름은 러시아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는데 북한은 지금 봉쇄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전운이 감도는 긴장감을 고도하는 상황이고 마지막은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종말의 무기라는 그 핵 무기를 가지고 북극해를 향해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군사 전운이 돌아가는 시점에서 방위사업체의 대장인 빅텍이 지금 흐름이 나온 거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약품 같은 요오드 관련주도 흐름을 봐야 되고 아예 종전이 된다면 데모의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빅텍 그 자체인 방위사업체의 흐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양봉이 좀 제대로 나왔거든요.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빅텍의 흐름이 아마 내일도 이런 전운이 감돌고 긴장감이 돈다는 상황에서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미사일이 발사했다는 이슈만으로 더 이상 가지 않지만 지금 미사일이 일본을 통과했다는 이슈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게다가 러시아가 핵실험도 준비하기 때문에 방위 사업체의 수급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텍 내일 흐름 보셔야 되는데 이런 국내적인 군사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빅텍의 흐름 내일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IRBM을 발사했습니다. 이전에는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중거리로 그 사거리를 늘린 거고요. 또 이전에는 IRBM을 발사할 당시에는 상당히 고각으로 쏘아 올려서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게 발사를 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을 가로질러서 날아가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전운이 크게 좀 감도는 모습까지도 일본에서도 굉장히 경계감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랬던 만큼 빅텍이 방산주로서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현대약품 데모와 관련된 러시아 상황도 지금 계속해서 핵
4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빅텍의 흐름 오늘 10%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 한 차례 더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위권에 오른 다른 후보생들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자, 네. 시노팩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시노팩스 같은 경우는 앵커님이 재료를 먼저 찝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재료는 나왔습니다. 100나노급 UPE 필터 국산화라는 그 재료가 나왔는데 반도체 생산의 핵심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 초반에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게 국산화된다, 뭐 세계 최초다 이런 이슈는 좋거든요. 하지만 차트 흐름을 보면 차트 한번 볼게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일봉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역배열이고요. 상단에 음봉으로 쭉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아주 크게 나오지 않으면 아마 윗골이 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분봉상 흐름을 봤습니다. 분봉 흐름을 보면 보십시오. 장 초반에 이렇게 몇 시죠? 9시 56분에 최고점을 찍고요. 이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밀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슈를 부각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반도체 생산의 핵심 공정인 PR 공정에 사용되는 PR 케미컬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필터다. 뭐 말은 좀 그럴싸하긴 한데 과연 이게 시장에서는 큰 부각을 못 받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차트는 역배열이고 단기적으로 매물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아쉽게도 시노팩스는 22선을 뚫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정리해드리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수급이 안 붙으면 그게 좋은 재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단기 매물대가 많고 역배열인 종목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추격 매수했다가는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조심하셔야 되고 내일은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아프리카 TV 한번 보면 아프리카 TV는 사실은 차트를 크게 보면 한 번도 이게 오르지 못,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료가 특별히 아프리카 TV는 재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아프리카 TV 플랫폼을 운영하고 거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이긴 한데 지금 보면 지난주에 보면 52주 신저가입니다. 재료가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신저가가 나왔다는 거는 기관은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봤을 때는 오늘 기관이 들어와서 22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22선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료나 강한 수급으로 올려준다면 상승이 예상되지만 여기서 다시 재료가 없이 미적미적 해버린다면 21선 아래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지금 캐스팅하지 않는 게 불확실성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관의 수급으로 22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연속될지 아니면 22선 아래로 다시 내려올지는 내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는 빅텍이 압도적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자, 반면에 시노팩스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쓴맛을 좀 삼켜야 되는 캐스팅 탈락의 맛을 봐야 했습니다. 자, 시노팩스 먼저 짚어드리면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고 하죠. 100나노급 UPE 필터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또 스마트 비즈 엑스포에서 제품을 실제로 공개를 한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장 초반에 이런 이슈의 흐름이 나왔고 물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도 국산화 이슈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차트 흐름을 보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역배열이고요. 매물대도 많고요. 또 분봉상으로 봐도 한 차례 흐름이 나온 뒤에 계속해서 장 마감까지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기 때문에 21선도 뚫지 못한 만큼 이 종목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아프리카 TV 지난해 11월 이후로 우하향의 차트를 보이면서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 기관 기획사의 어떤 관심에 바닥에서 21선 돌파하는 흐름은 보여줬습니다만 재료도 딱히 보이지 않고요. 또 기관 기획사가 만약에 변심을 한다라고 하면 한 번에 또 밀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캐스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위권, 2위권, 3위권까지 2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됐고요. 자, 1위권에서 빅텍, 3위권에서 LX 인터내셔널이 캐스팅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공개를 하기 전에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또 재료의 크기까지도 짚어주고 계십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 보시고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은 과연 무엇일까요? 10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공개가 됐습니다. 뉴프렉스라는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자, 이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뉴프렉스는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저도 사실 뉴프렉스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리면 XR 관련주, 확장현실 관련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운도 감돌고 요든의 종전이나 이런 이슈에서 제가 갑자기 메타버스 관련주를 갖고 온 게 좀 의아하실 텐데요.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첫날부터 제가 여러분께 허를 찌르는 종목을 가져온 거고요. 자, 이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뉴프렉스, XR, 확장현실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서명을 바꿨죠. 메타에 지금 서로 전략적으로 제휴가 돼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이슈가 9월 7일 날 이미 나와 있는 사진인데 저게 사진 보셨을 겁니다. 메타퀘스트라는 장비인데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만 원, 800달러 정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퀘스트보다 더 좋은 장비가 지금 나올 거다 이런 이슈가 지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10월 11일 날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오늘 10월 4일이니까 여기서 메타에서 새 헤드셋을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 이게 이슈가 있습니다. 10월 11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메타 커넥트라는 메타버스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아마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서 10월 11일 날 가상현실 컨퍼런스에서 이 메타퀘스트 2보다 더 좋은 장비를 내놓는지 이게 핵심인데요. 지금 뉴플렉스가 메타하고 퀄컴하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도 한번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선익 시스템이랑 같이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다가 지수 흐름을 밀렸다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아예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바로 그런 시점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XR 장비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흐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 타점으로 공략을 해볼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추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뉴플렉스 이 회사 자체가 메타퀘스트 이 장비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용 FPCB를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메타버스 확장현실 장비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타퀘스트가 확장현실 기기 시장에서 약 78%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장비가 XR 시장을 확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뉴플렉스는 이런 흐름을 따라서 10월 11일 전후로 제가 봤을 때 큰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상 보면 단기 바닥에서 양봉이 나왔고요. 상단에 11선과 21선이 있긴 하지만 저는 11일 날 커넥트 컨퍼런스에서 VR 헤드셋이 공개되기 전이나 공개된 다음에 한번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부터 상승이 바로 나올 것 같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뉴플렉스 흐름을 노란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시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재료와 뉴스의 빠른 그 캐치가 돈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매매에 가장 중요한 빠른 정보 관련 빠른 뉴스도 노란톡방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내일 뉴플렉스 공략하는 법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허를 찌르는 종목으로서 수익을 크게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 고심 끝에 가져오신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바로 뉴프렉스였습니다. XR 확장현실 관련주고요. 이렇게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볼 때가 맞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 전 페이스북이죠. 현 메타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뉴프렉스고요. 10월 11일 메타 커넥트 컨퍼런스에서 VR 헤드셋이 공개가 된다면 큰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걸로 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상승 바로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공개해 주신 뉴프렉스. 요즘에 정말 왜 이렇게 뉴스 챙겨볼 게 많은가요? 전쟁 관련해서도 뉴스 챙겨봐야 하고 또 뉴프렉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시나리오 매매 관점에서 챙겨보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종목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